제3장 힘과 오성 즉 현상계와 초감각계. 132. 감각확신의 변증법에서 시각과 청각은 의식에게서 상실되고 지각으로서의 의식은 재추상사상에 달하여 처음으로 무조건의 전반자애로 취합된 것이 이제 불활의 단순 본질로 간주된다면 비본질과 면접할 것이기에 스스로 교대하여 일방적인 대자존재에 극단받게 될 수 없지만 만약 비본질에 연관되어 있다면 절로 비본질이 될 것이고 의식은 지각행정의 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무조건의 의식 전반자는 조건부 대자존재를 탈피하여 잔에 회귀했습니다. 이 무조건의 전반자는 이제 의식의 진대상으로서 여전히 그저 의식에게 대상인데 의식은 아직 무조건자의 진념을 진념으로서 파악하지 못했다. 양자분별은 기묘하다. 의식에게서 대상은 타자관계로부터 잔에 회귀하여 즉자적 진념이 되었지만 의식은 아직 대자적 진념이 아님에 반성된 대상에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에게서 대상객체는 의식의 운동을 통해 발전되었는데 의식은 발전 과정에 참여했고 반성은 양편 다 같으니 하나의 반성만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운동에서 의식의 용질은 객체 본질일 뿐 그런 의식이 아니어서 결과는 의식에게서 객체적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의식은 출현한 결과에서 여전히 이격하고 객체적 감각의 본을 삼는다. 133. 이로써 오성은 참으로 자기 비진과 대상 비진을 지향했다. 결과로서 출현한 것은 진상의 진념이지만 즉자로서의 진상으로는 아직 진념이 아닌즉 의식의 대자존재가 결여한 상태로서 내부의 오성이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제멋대로 가도록 놔둔다. 진상이 자체 본성을 추동하여 전진하면 자동 실현 중 의식은 아무 역할을 않고 다만 관찰하고 납득함이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가 의식 대신 나서서 결과용질을 개발하여 채우는 진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식은 무게존재하듯 자기 현시하는 완전 개발된 객체를 인식함으로써 처음으로 분명히 대상을 통해하는 의식이 된다. 134. 결과인 무조건의 전반자는 부정적 추상적 의미에서 의식이 일단 제1방적 진념들을 부정하고 사상시켜 폐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긍정 의미가 내재하여 대자존재와 대타존재의 통일이 정치되어 절대대척이 자기일치적 본성으로 정치된다. 초견에는 상호관계된 양계기의 형식에만 관련된 듯하지만 대자존재와 대타존재는 용질 자체이다. 진정한 대척의 본성에는 결과의 산물 즉 지각으로 진리라 간주된 용질이 기실 통일체의 형식에만 속하여 용해된 것뿐이다. 용질 또한 전반적이어서 특수성질로 때문에 무조건의 전반성에 낙착 못할 다른 용질은 없다. 차류의 용질은 대자존재와 타자관계에서의 특수방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보통 대자화와 타자관계화가 용질이 본성을 구성하여 진상을 무조건적 전반성에 두니 결과는 단순유일한 전반성이 된다. 135. 그러나 이 무조건의 전반자는 의식의 대상이기에 기내에는 형식과 내용의 차별이 출현하여 내용의 형태가 계기들의 처음 자현 당시와 같아 한편으로는 여러 지존 진료의 전반 매체이고 타편으로는 잔해 반성된 불이성소멸 단일자이다. 전반 매체는 사물불이성의 해체 즉 대타존재로서의 수동성이고 단일자는 대자존재이다.
양계기가 저들의 본인 무조건적 전반성에서 어찌 자기현시하는지 보자. 명확히 전시된 것은 이들은 이 전반성에서만 존재하고 더는 각기 전혀 분리되지 않으나 본래 자체지향하는 면이 있어 정치되는 것은 오직 서로 간의 천이라는 것이다. 136. 그렇다면 한쪽의 계기는 전반 매체로서의 한편으로 들어선 본으로서 혹은 불이성 진료의 지존으로 보인다. 다수 소재 진료들의 불이성은 다름 아닌 매체라는 것이고 무조건의 전반자란 단순하고 유일하게 차류에 상이한 전반자의 다수성이다. 전반자가 잔해에서 다수성과 불가분의 통일 상태에 있음은 각 소재들이 여타와 함께 있음을 뜻하는데 이 소재들은 상호 삼투하지만 서로 접촉하지는 않는 이유는 역으로 상이한 여러 소재는 다 같이 불이적임에 있다. 이것은 또한 저들은 절대적으로 삼투되며 지향됨도 의미한다. 이 피지향자가 순번을 맞아 상이성이 감쇄되어 순수 대자존재화함은 매체 자체임에 다름 아니고 상이 소재들의 불이성이다. 환원하면 불이하게 정치된 제소재는 저들의 통일로 직행하고 통일체는 직접 상이성을 개봉하고는 다시 자기 감쇄하여 통일체로 된다. 이 운동이 소위 세이다. 세의 하나의 계기 즉 무게 상태에서 불이 소재들의 확산은 세의 표출이지만 불이 소재들의 소멸 추세는 고유세로서 자기 표출로부터 잔해구퇴된 세이다. 그래도 첫째 잔해구퇴세는 자표해야 한다. 둘째 기세는 여전히 표현 내 잔존세로서 잔해함유자로서의 표현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계기를 무게통일 상태로 보존할 때 오성이야말로 세의 진념이 속한 것으로서 엄밀히 상이한 양계기를 상이하게 담지 않은 진념이다. 양계기 내에서는 이들은 서로 다르지 않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차별은 사상에서만 존재한다. 이제까지 정치된 것은 우선 세의 진념이지 실제가 아니란 것이다. 실제로는 세는 무조건의 전반자로서 대타존재인 만큼 즉자존재인 즉 차별을 함유하는데 차별이란 다름 아닌 대타존재인 것이다. 그러면 세가 실질화하려면 사상에서 완전 해방되어야 하고 차별체로서 정치되어야 하는데 전세체는 본래대로 즉차대자로 지존하다가 차별들이 부채 존재를 소유하여 대자로 지존하는 계기로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는 잔해구퇴자로서 대자로 존재하는 배타적 일자에게서 각종 소재의 개봉은 또 다른 지존 본성이어서 두 분별된 불이한 면모가 설정된다. 그러나 세는 전체이기도 하여 기 진영과 조화로이 지존하는데 이는 즉 차별들이란 순수 형식으로만 있고 소멸하는 피상적 계기라는 것이다. 한편 잔해구퇴된 고유세나 불이소재로 개봉된 세나 지속체가 아니라면 전현무차별일 것이고 이러한 대척 방식의 존재가 아니라면 세란 것도 없을 것이다. 대척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양계기가 동시에 저들끼리 불이함을 의미한다. 양계기가 이러한 운동에서 영구적 불이성을 자득하고 다시 자지향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통 지각운동밖에 아님이 분명한 이 운동에서 지각자와 피지각자의 양편은 진리 납득 과정에서 분별불능이 하나인데 그럼에도 양편은 동시에 동일하게 잔해반성이고 대자존재를 가진다. 여기서 이 양편은 세의 계기로서 통일체를 이루며 대자인 극단에 대항하는 중간자로 나타나 이 과정 특유의 양극단으로 영구분할한다.
앞서 모순적 진영들의 자체화해로 보였던 운동이 여기서 대상 형식을 가지면서 새의 운동이 되어 비객관이자 사물의 내재인 무조건적 전반자가 출래한다. 137. 새란 정의대로 잔해반성세로 간직되니 기 진염의 한 면이지만 존재성의 극단으로 더구나 일자의 표격으로 정치된다. 밖으로 개봉된 소재들은 지존에서 배제되어 세외물이 된다. 새 자체가 이런 지존체이어야 한데 필요한 자체 표현은 언급된 바 타자가 접근하여 유도한다. 그러나 사실 새 표현이 필요하기에 타 본질로 정치된 것도 새 자체에 있는 것이다. 새직일이라는 주장과 새가 본래 외부에서 접근하는 타자로서의 자기 표현이라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력은 오히려 그 자체 전반 매체로서 계기들이 소재로서 지존하는 것인데 환원하면 새 표현의 유도자로 추측되었던 것은 새 자체란 것이다. 그래서 세력은 개봉된 소재들의 매체로서 실존한다. 그래도 본래 새는 지존하는 소재들의 지향태를 가지니 일자이다. 새가 소재들의 매체로서 정치되었으니 이제 단일성은 당연히 새 이상의 것으로서 외부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새는 필연적 단일성으로서 아직 존재로서 정치되지 않았고 여기에 타자가 접근하여 자체를 잔해반성하게 유도하니 달리 말하면 새는 기 표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새는 그 자체 잔해반성으로서 표현의 지향이다. 단일성은 나타난 형식에서 즉 타자로서 사라진다. 세력은 이 타자 자체이고 잔해구 퇴세이다. 138. 타자로서 나타나면서 새를 표출로나 자기 회귀로나 유도하는 자체가 그대로 새임을 증명하는데 타자는 일자로서 전반 매체일 만큼 자현하고 그런 식으로 형식 각각은 사라질 뿐인 계기로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당연히 세력은 그에 대한 타자가 있기에 타자를 위한 것이고 아직 그 진염에서 함께 출현한 것은 아니다. 동시양세현존의 양진연무의동인데 통일체지양 분할이다. 계기로서만 전체와 핵심이 유지되는 대척이 아닌 두 총체적 불의세로의 자체 분할인 것으로 미루어 통일적 통제로부터 퇴피한 듯하다. 이제 이 불의성의 사연을 더 근접 관찰하자. 우선 제2세는 유도자연하고 더욱이 기용질에 화연하여 피유도자로 성정된 새와 연관한 전반 매체연한다. 하지만 제2세는 본래 차양계기의 교대이고 그 자체 세력이므로 역시 그리 되도록 유도됨을 통해서만 전반 매체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정적 통일체로서 잔해회복세를 유도하며 이는 그리하도록 유도됨을 통해서만이 그리한다. 당연히 이 구별도 양세력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 중 하나는 유도자연하고 다른 하나는 피유도자연하여 새는 규정성의 똑같은 상호교환해로 변형된다. 139. 양세력의 교호작용은 이들이 상호대척적 규정성 내에서 상대에게서 존재하며 규정들이 절대적으로 무계적으로 교대함에 따른 것인데 환원하면 과정 중에 인해 규정들에서 세력들이 불이연하는 유일한 변천 양식에 있는 것이다. 일례로 유도세는 전반 매체로 정치되었고 반대의 피유도자는 자기구 퇴세로 정치되었으나 전자가 오직 타자의 자기구 퇴세화를 통해야 전반 매체라는 것은 후자가 사실상 타자를 위해 유도세가 되어 매체로 만든 것이다. 전자의 세는 오직 후자를 통해 자기 규정성을 가지며 저를 타자가 유도세가 되도록 유도해야 유도행위를 하는데 이런 중에 거의 그대로 기득의 규정성은 타자에 넘어가거나
이미 넘어가 이른 것이다. 외부 유도세는 전반 매체 연하나 타세력이 그리하라고 유도함에 따름이고, 그럼에도 뜻하는 것은 그 자격을 부여한 타세력이 참으로 그 자체가 본래 전반 매체인 것인데, 타세력이 유도세에 이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른 규정성이 타세력에게 필수적인데, 즉 이 규정이 진정 세 자체인데 있다. 140. 이 운동의 진여매로 통찰을 완정하려면 세의 분별 자체가 이중 계시되었음이 더 주목할 만하다. 1차는 용질이 차이로서 잔해 반성세인 한쪽의 타자는 소재들의 매체이고, 2차는 형식의 차이로서 한쪽은 유발하고 다른 쪽은 유발되는데, 전자는 능동적이고 후자는 수동적이다. 용질차에 화연하면 대강의 대하 등의 구분이지만, 형식차에 화연하면 둘은 불이하고 격리 상태로 대척하는 관계이다. 이들 양면의 관점에서 양극의 즉자는 공허하다는 사실, 즉 이들 각각의 상이한 본성이 있으리라 사료되는 양면은 사라지는 계기일 뿐으로서 각각을 대척으로 무게천이함이란 사실은 새 운동을 지각하는 의식에게 진리로서 명백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여상고지대로 우일이 명백하여 용질과 형식 간 즉자적 차별이 소멸된 것인데, 형식면에서는 능동적 유발적 불의적 측면의 요소가 용질면에서의 잔해구 퇴세로 자현하는 것이고, 형식면에서의 수동적 피유발적 대타적 측면이 용질면에 해당하는 것은 다수 소재의 전반 매체로서 자체 현시하는 것이다. 141. 이상으로부터 세념은 양세로의 중화로 현실화함을 보았고, 그리된 연고를 보았다. 양세가 불의적으로 있는 양본의 존재태는 각각의 향상대방운동으로서 이들의 존재는 순수 정치성이거나 피타자 정치자이니 전적 소멸의 진정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은 대자적으로 고정적이고 부체적인 무엇을 지니면서 중간지이자 적지에서 다만 외적자지를 상대에 전송하는 극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간지와 적지에서만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잔해구 퇴세나 그 대자존재처럼 그 표출도 무게현존하는 바 유도세와 피유도세이다. 당연히 이내 계기는 서로 대척적 극단만을 제공하는 두 불이극단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양보는 단순히 유일하게 여기 있는데 각각은 오직 타자를 통해 있고, 각각은 있던 대로에서 즉각 그렇지 않게 되는데 각각은 상대자인 이유이다. 저들은 사실상 지원하고 유지해주는 전해의 부채가 없다. 세념은 바로 현실성에서의 본으로서 자기 보존하는데, 현실세란 단순히 오로지 표출로 현존하면서 자체지향함에 다름 아니다. 이 현실세가 표출에서 면제되고 대자존재로 간주되면 잔해구 퇴세이나 사실상 이 규정성 자체는 우리가 알아본 대로 새 표출의 계기일 뿐이다. 고로 진세는 그 사상에만 잔존하여 기현실성의 양계기와 해당 부체 및 운동은 역부족으로 괴멸하여 양계의 구분이 없는 통일체화하는데, 자체가 그러한 하나의 계기이기에 잔해구 퇴세가 아닌 통일체이지만 진념으로서의 통일세의 진념이다. 세의 실현은 실제성의 상실이기도 한데, 실현 중에 세가 상당 변화한 전반성은 오성이 일단 근본이라며 즉지하고, 세에 추정된 실제 현실 부체들에서도 근본임을 자체 증명한다. 142. 우리가 제1의 전반자를 두고 오성이 가진 진념이 돼 기내의 세는 대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제 다음의 것은 즉차대자로 자기 현시하는 세본이다. 혹은 반대로 앞에 전반자를 무게자로서 의식에게 현실 대상으로 상정되는 것이라 한다면,
제2의 전반자는 감각대상세의 부정으로 규정되는데 5성의 대상으로만 현존하는 진본 영식세이다. 제1의 전반자는 자기구 퇴세이자 부채로서의 세이고 제2는 내적으로의 사물의 내적 존재로서 진념으로서의 세념이나 같다. 143. 이런 사물의 진보는 이제 의식에게 무게하지 않아 의식은 사물의 내면과 간접관계를 가지면서 오성으로서 양세의 매개유희를 통해 제3물의 진이면을 통찰한다. 오성과 내면 양극단을 통일하는 중개자는 기발전세로서 오성 자체에게서는 차후로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런 존재성을 현상이라 하는데 직접적이고 그 자체 비존재인 존재를 가상이라 함에 따른다. 이는 단지 가상이 아니라 현상이고 합상이다. 이 합성이 합성으로서나 전반성으로서나 사물내면의 자내반성이는 세력교직을 형성하고 기내에 지각된 사물은 의식에게 즉자로서 현재하여 휴식이나 지체 없이 즉각 대척으로 변성하는 계기이니 일자가 무게로 전반자로 본질이 무게로 비본질로 오가며 변성하는 것이다. 이 세력교직은 응당 발전된 부정성이지만 진상은 긍정성으로서 전반자이며 즉자적인 객체이다. 의식에게서의 이 객체는 현상의 운동으로 중개되는데 운동 중의 피지각체와 감각대상 일반은 단지 소극적 의미만 있다. 그래서 의식은 이 운동에서 벗어나 자기 반성하여 진상으로 자기 회귀하지만 의식으로서 진상을 다시 대상적 내면으로 변환하고 이제 사물반영을 자내반성과 구분하는데 매개운동이 여전히 의식에게 객체적인 것이나 같다. 이 내면은 그리하여 의식에게는 마주치받는 극단이지만 진상이 되문 의식은 내면에서 즉자로서 자기 확신 즉 자기 대자 존재의 계기를 동시 소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의식이 아직 근거를 의식 않음은 내면이 자내 보유하리라 상정되는 대자 존재가 소극적 계기의 다름 아닌 이유인데 의식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객체적 소멸현상이고 아직 소유의 대자 존재는 아닌 것이다. 당연히 내면은 분명 의식에게 진념이지만 아직 진념의 성질을 알지 못한다. 144. 이 내적 진리에서 절대 전반자는 전반자와 개별자 간의 대치를 숙청하고 오성의 대상이 되면서 현상적 감각계 이상의 것을 계시하니 초감각계가 이제부터 징계가 되어 어차피 사라질 현존계를 넘는 영원한 피안이 열린다. 이는 즉자로서 최초이기에 불완전하게나마 대의성이라거나 특유의 순수진본성분을 현상함이다. 145.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목적은 양극의 사물내면과 오성을 두고 중간항으로 현상을 두는 추론에 있지만 진행운동에서 추가로 오성이 중간항을 통해 내면계에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오성에게 인해 재항의 교차결합을 사지득하는 경험을 규정한다. 146. 내면계는 아직 자신을 거기서 찾지 못하는 의식에게서는 여전히 순수 피안이다. 내면이 공허함은 현상의 무에 불과한 데다 긍정한들 단순 통일적 전반자인 것이다. 내면의 이런 존재 방식은 사물내면은 인식불가하다는 주장에 그대로 영합되지만 여기서는 달리 추리되어야 할 것이다. 확실히 우리에게는 무계적으로 앞에 놓인 내면계의 지식은 없지만 이성이 너무 단견적이라든가 한정되었다든가에 또는 달리 어찌 부르던 간에 아직 우리가 그다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순전히 당면 사태의 본성인 것으로서 공허 중에서는 도무지인 이유와 다른 면에서 내면계는 의식의 피안이라고 규정되는 이유인 것이다.
맹인이 초감각계의 풍요한 정보 중에 위치한다면 그 정보가 소유의 특질이건 의식 자체가 차용질이 되었건 그런 상태와 가시인이 순수후감 중에 혹은 조울대로 초감각계가 그리하다고 상정되는 대로 순수광명 중에 위치함과 같을 것이다. 가시인은 순수광명에서도 순수함 흑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님은 맹인이 앞에 놓인 풍성한 정보를 못 봄과 같다. 내면계 그리고 기와 우리의 현상계를 통한 긴밀한 연결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현상계에 즉 우리가 진상이 아님을 아는 것을 진상이라 지각함에 머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은 공허 중에도 내면계가 무엇인가 의미가 있으려면 처음에는 대상 사물이 없다는 것이었어도 즉자적 공허로서 모든 의식적인 영적 관계와 의식 분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스럽다고도 할 이런 완전한 공허에도 무엇이 있다 하려면 우리는 의식 자체로 산출한 환상과 현상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공허한 내면은 의식에게 이런 열악한 취급 이상 받을 자격이 안 되어 심지어 몽상조차도 해당된 공허보다 량호한 것이다. 147. 그래도 도래한 내면계 즉 초감각계는 중계자인 현상계로부터 온 것인데 현상은 실로 내면계의 본성이며 충전재인 것이다. 초감각은 감각이자 피지각의 진상이지만 감각과 피지각의 진상은 현상함이다. 초감각은 그러므로 현상의 입장에서도 현상이다. 이를 두고 우리가 초감각계를 무게의 감각 확신에 대해 그리고 지각에 대해 존재하는 바대로의 감각계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오해하는 것인데 현상계는 감각지와 지각으로 된 존재 긍정계가 아니라 차계의 지향태이자 내면계의 진리로 정치된 계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초감각적인 것은 현상이 아니라 하지만 여기서 현상이라 취급된 것은 현상이 아니고 그 자체 실제로 현실인 감각계이다. 148. 우리의 대상인 오성은 내면계가 현재한 것이 시작 단계의 전반자이고 미충전의 즉자체일 뿐임을 자각한다. 오성에게 세력교직은 이런 즉자적 무의 부정적 의미만을 가지며 중개자라는 유일한 긍정 의미는 오성외적이다. 오성이 중개를 통해 내면과 맺는 관계는 내면계의 오성에 대한 자기 충전을 사주하는 오성운동이다. 오성에게 무게한 것은 세력교직이지만 진정한 것은 단순 내면계이다. 세력운동도 마찬가지로 대동단순함으로서만 진실하다. 우리는 세력교직의 구성은 타세력에 의한 피유도세는 그만큼 기타 세력의 유도세가 되고 해당 타세력은 그리함으로써만 스스로 유도세가 되는 것을 보아왔다. 이 교직에도 전반 매체나 부정일자로 출현하는 유일한 내용을 구성하는 규정이 무계교대하거나 절대교환함만이 현재한다. 세력교직은 규정형으로 현상되자 현상유지를 중단하고 여타 측면의 표현을 자기의 정대로 유도한다. 양측면 각각은 유도자와 대척 규정용질의 관계로서 대자적으로 규정성의 절대적인 전도이며 교환이다. 그러나 이 두 관계 자체는 다시 동일한데 피유도세와 유도세라는 형식상의 차이는 피유도세가 한쪽에서 수동적인 매체로 되고 유도세가 다른 쪽에서 능동적인 부정성 통일 즉 일자로 되는 내용상의 차이나 같은 것이다. 이 방식으로 이 운동의 현재하리라 상정된 분리되고 상호대조된 세력 간 모든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양세력이 이런 사라질 구분에만 의존하는 이유이고 세력 간의 구분은 형식과 내용의 양종 구분과 더불어 하나로 응축된다.
고로 유도하거나 피유도하는 세력도 행위도 없으며 안정된 매체와 잔해반성된 통일체가 되는 규정성도 없으며 대자로 존재하는 개별 사물도 없고 각종의 상이한 대립도 없고 반대로 이 절대적 경질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전반적 차별로서의 차별이라거나 여러 대립들이 용해되는 차별로서 있는 것이다. 이 차별은 전반적 차별로서 결과적으로 세력 자체의 교직의 단순 성분이고 교직의 진리로서 세법이다. 149. 현상의 절대경질은 내면계나 오성의 단순성과의 관계를 통한 단순차별성이다. 내면계는 일단 즉자적이며 전반자인 만큼 단순하여 근본적으로 절대전반차별성이기도 한데 단순전반자가 경질 자체의 출래자로서 경질이 본질이기도 한 것이지만 진리로서 내면계의 정치한 경질이라 그만큼의 절대 안정하고 동일하게 지존하는 절대적인 전반차별성으로 내면계에 수용된다. 재언하면 부정은 전반자의 필수계기이며 부정이나 매개는 전반자에서 전반적 차별성인 것이다. 이 차별성은 불안정 현상의 안정상으로 법칙에 명시된다. 당연히 초감각계는 법칙의 정계로서 비록 지각계의 피안에 있는 것이지만 지각계가 법칙을 부단 변화를 통해서만 내보이는 그런 만큼을 법칙 그대로 정계의 정상 소유한다. 150. 진리의 용질이 법칙에 있는 중에 법칙국은 오성에게 참으로 진리이나 기본 진리일 뿐이고 현상계를 채우진 못한다. 현상 중의 법칙은 현전하나 전현상으로서는 아니고 모든 환경 변화와 더불어 법칙은 각기의 현실태가 있다. 고로 현상은 내면계에 없는 면모를 대자적으로 보유하는데 아직 지향된 대자 존재로서의 진정한 현상으로는 정치되지 않았다. 법칙의 불완전함은 법칙 자체 안에서 그만큼 드러난다. 법칙 내의 결함 같아 보이는 것은 함유하는 차별성이 전반적인 데다 비규정적인 것이다. 그래도 일반 법칙이 아닌 일개 법칙인 한에는 규정성을 가지는데 연고하여 무한수의 법칙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 허다성은 반으로 그 자체가 결함인데 단순 내면계 의식으로서의 오성에게 진리는 즉자적으로 전반 통일체라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오성이 할 것은 여러 법칙을 한 법칙으로 집약하는 것인데 예로 낙석법칙과 천체운행법칙을 한 법칙에 묶는 것이다. 그러나 법칙들이 그리 합병되면 저들의 특수성을 잃는다. 법칙은 점점 피상화되어 결과는 전에 특정 법칙들의 통일이 아니라 저들의 특성을 소거한 법칙인데 마치 자체 내에 육상체낙하 법칙과 천체운행 법칙을 병합한 법칙이 실은 아무 법칙도 못 나타내는 것과 같다. 모든 법칙의 만유인력 법칙으로의 통일은 다만 법칙의 진념 자체가 이 법칙의 존재의 형식으로 정치된 밖에 아무 내용도 표현하지 않는다. 만유인력은 만물은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항구적 차이를 가진다고 확고할 뿐이다. 오성은 이 통일에서 여차의 전반 실제를 나타내는 전반 법칙을 발견했다고 상상하지만 모든 실제성은 자체적으로 법칙에 적용 가능하다고 변명할 뿐이지 실은 법칙의 진념 자체의 발견에 불과하다. 만유인력의 의미는 만물이 우연이라 표상되고 규정성은 불의의 감각 형식이라는 무사유의 경향에 대치하는 한에서 엄중하다. 151. 그러므로 특정 법칙군과 대비되어 만유인력이 법칙의 순수진념으로서 있다. 이 순수진념이 본질이자 진정한 내면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한에서는
특정 법칙 자체의 규정성은 여전히 현상에 속하고 심지어 감각 존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칙의 순수진념은 스스로 특수법칙으로서 다른 특수법칙들과 대비하며 대립해 있는 그런 법칙만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법칙이란 것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성 자체는 참으로 사라질 계기로서 더 이상은 여기에 어떤 관건으로 발생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리인 것은 오직 법칙이지만 기 진념은 법칙 자체에 전회하여 대척하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법칙에서 차별성 자체는 무게파악되어 전반화되어서 법칙으로 관계가 나타나는 재계기를 도무관하고 즉자만의 본질대로 지존한다. 그러나 법칙에 있는 인의 차별적 부분은 자체가 규정적 측면이기도 하여 만유인력으로서의 법칙의 순수진념의 참의의는 절대 단순성이자 통일성으로서 여차의 법칙에 있는 차별성들이 스스로 내면계의 단순 통일로 재귀함이라고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통일성은 법칙의 내적 필연이다. 152. 법칙은 고로 양면성을 띠어서 하나는 차별성이 불의적 재계기로 나타남이 있고 역시 세력이라 할 만한 단순 잔해도 피형식의 것이 있는데 이는 잔해 피구퇴세가 아니라 여차 세력이나 세념 즉 견인자와 피견인자의 차별 자체를 흡수하는 추상적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전기도 세력이지만 음양전기라는 차별 표현은 법칙에 속한다. 낙하운동의 경우 세력이 되는 단순건인 중력의 법칙은 운동에서 각각의 재계기의 크기로서 지나간 시간과 지나온 공간은 서로 승근과 자승으로 연결된다. 전기 자체는 차별성 자체가 아니고 음양전기의 양본성의 뜻이 아님이기에 전기는 이런 존재양식으로서의 법칙을 갖고 이런 식으로의 자체 표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피칭된다. 물론 이런 성질이 이 세력의 본이자 유일한 성질로서 필수이다. 그러나 이 필수라는 것은 공치사에 불과하여 세력은 필요에 의해 여차 방식으로 자기복제해야 합니다. 물론 양전기를 받으면 음전기도 원칙적으로 주어진다. 양성 즉 긍정의 존재는 음성과의 관련해서만이 있는 것이거나 소유의 즉자에서 자체로부터의 차별인데 이는 음성 즉 부정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여차의 전기가 자체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즉자에서 필수가 아니다. 전기는 단순세로서 음양이란 자기 법칙에 무관하다. 전기의 단순세를 진념이라 하고 음양전기를 존재라 한다면 진념은 존재와 무관하다. 전기의 유의류인 성질은 즉자적으로 필수가 아니다. 음양이 전기의 정의에 속하고 그저 진념과 본질이라고 언급될 때 이 무관함은 다른 형식이 되어 전기의 존재가 그저 실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의가 존재의 필연성을 함유하지는 않고 전기의 실존함은 우리의 발견이니 전혀 필연이 아님이라거나 혹은 다른 세력을 통하거나 사용한 외적 필연인 것이다. 그러나 필연성을 타자를 통한 존재의 규정성에 정착시키면서 법칙을 법칙으로서 고찰하고자 보류했던 특수법칙의 허다성이 재발한다. 법칙의 진념으로서의 진념 그리고 필연성을 비교할 것은 법칙으로서의 법칙일 뿐이나 이 모든 형식에서 필연성은 공치사에 불과함을 보인 바 있다. 153. 이미 제시된 형식에서 법칙과 세력의 무관함 진념과 존재의 무관함을 관찰하는 것과는 다른 형식이 여전히 있다. 운동법칙을 예로 보면 시간과 공간으로 나뉘고 다시 거리와 속도로 나뉜다.
운동이란 바로 이내 요소들의 관계이기에 이 전반자는 확실히 소유의 즉자에서 나뉜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리와 속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일자 근원을 즉자 표현하지 않고 서로 무관하여 공간은 시간 없이 시간은 공간 없이 거리마저 적어도 속도 없이는 존재 가능하리라 여겨지는 것은 마치 저들의 크기가 서로 무관한 것이나 같은데 저들은 서로 음양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저들의 소유 본성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분할의 필연성은 고로 여기 분명 현존하지만 여차 제부분 각각의 필수는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분할의 필연성도 기만적인 허위의 필연성에 불과하다. 운동은 그 자체 단순하거나 순본인 것이 아니라 이미 분리 상태로 간주되고 있음이고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 운동의 불이한 부분이자 요점이고 거리와 속도는 상대방 없이도 존재 가능한 존재 양식이거나 사고방식이기에 운동은 저들의 피상적 관계이지 본질은 아닌 것이다. 운동은 단순 본성이나 세력으로서는 중력이 되는 것이 의심 없지만 여차의 차별성을 전혀 함유 않는다. 154. 그러므로 두 경우 모두에서 차별성은 소유즉자적 차별이 아닌데 전반자로서의 세력은 법칙을 구성하는 분할과 무관하거나 법칙에서 구별된 부분들이 상호 무관한 것이다. 오성이 그래도 이 즉자 차별성의 지념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법칙이 한편으론 내적이고 즉자 존재이지만 내적 차별성이기도 한 것이다. 이 차별성이 내적 차별이란 것은 법칙이란 것이 단순 세력이며 차별의 지념이자 지념에 속한 차별성이라는 사실에 따른다. 그러나 이 내적 차별성은 여전히 일단은 오성에만 해당하지 아직 사상 자체에 정립되지는 않았다. 오성은 단지 고유의 필연성을 확고하며 차별성을 사상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표명 방식으로 정치한다. 이 필연성은 언사일 뿐이나 필연성의 순환을 이루는 재계기의 열거이다. 재계기의 엄연한 구분은 동시에 사상 자체의 차별성이 아니라고 표명되어 결국 그 자체 무게로 다시 지향된다. 이 과정을 해석이라 부른다. 한 법칙이 설명되고 이로부터 즉자적으로 전반자적인 성분이나 바탕을 세력이라고 구분하지만 법칙과 세력의 이 차별성은 차별성이 아니고 반으로 바탕이 법칙과 똑같이 구성되었다고 언급된다. 성광이란 단일 사건을 예로 보면 납득된 전반자는 전기의 법칙으로 설명되는데 이 해설은 법칙을 압축요소화하여 세력화한다. 이 세력은 표출하면서 유발하는 반대 전기가 다시 상대 속으로 사라지도록 구성되었는데 세력이란 법칙과 똑같이 구성되었음이며 둘 사이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한다. 차별성은 법칙과 순수 세력의 순수하고 전반적인 표현이지만 법칙과 세력은 그 용질과 구조가 같다. 그러므로 용질이 차이이자 사상의 차이로서의 차이는 역시 다시 철회된 것이다. 155. 이 중언부언의 운동에서 오성은 여차로 기 대상의 정적 통일에 집착하여 운동은 오성 자체에만 해당하고 대상에는 아니다. 이 해설은 아무것도 해명 안 하고 범상한 나머지 신안을 과시하려 해도 실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동어반복한다. 사상 자체에서 이 운동은 아무 새로운 것을 제시 못하고 오성운동으로서만의 고찰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법칙에서 결여된 절대 경질 자체가 드러난다. 운동을 더욱 자세히 보면 자체와 정반대인 것이다. 즉 운동은 차별을 정치하면서
우리에게 아무 차이가 아닐 것일 뿐 아니라 운동 자체가 차별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세력규직으로 나타났던 경질운동과 같고 유도세와 피유도세의 구별 자체 표현세와 잔해의 축세의 구별이 있지만 실질적 구분이 아니어서 역시 무게지향됩니다. 여기서 현시되는 것은 정치할 차별성이 없는 순통일자라기보다는 확실히 차별이 조성되었지만 차별성이 아니어서 다시 지향되는 운동인 것이다. 이 설명의 과정에서 내면계의 외부 현상에만 있었던 변화왕복운동이 초감각계 자체로 침투했다. 의식은 대상인 내면 존재에서 반대편의 오성으로 진입하여 변화를 겪는다. 156. 이 변화는 아직 사상 자체의 변화가 아니고 변화의 재계기의 용질은 불변하기에 순수 변화를 표방한다. 그러나 오성 진념으로서의 진념은 제사상의 내면 존재와 같기에 이 변화는 오성에게는 내면계의 법칙이다. 오성은 차별성이 아닌 차별이 제기되고 자체동일자가 자기 배척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차별성은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는 정도일 뿐이어서 자체지향함이라 자체비동일자는 자기흡인적이라는 것들이 현상 자체의 법칙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에서 항상 자체동일적 차별성의 법칙이라 불리운 것의 대척용지를 가진 제2법칙을 얻는데 이 세 법칙은 동일성은 비동일성이 비동일성은 동일성이 된다는 것이다. 진념은 무사유자가 양법칙을 휴대하며 대척명제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제2의 분명한 법칙은 내적 자정의자이지만 비동일자의 자체동일성이고 비영원성의 영원성이다. 세력교직의 유희에서 이 법칙은 정확히 절대천이이고 순수변화임을 보였는데 자체동일성인 세력은 일별 불이차별성으로 보이는 대척으로 갈라지나 실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데 자체동일자가 자기 배척하니 동질의 피배척자는 본래 자기 흡인적이기 마련이라 차별이 일어나도 아무 차별성이 안 되어 다시 자신을 지향하는 것이다. 결국 차별성은 사상 자체의 차별성 혹은 절대차별성으로 자기현시한다. 그리고 이 사상차별성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배척한 자기동일자이기에 무의 대척명제를 정치할 뿐이다. 157. 이 원칙을 통해 제1의 초감각계 즉 법칙정국이자 피지각계의 무게모상은 전도되었다. 법칙은 보통 기차별성과 함께 자기동일의 지존인데 이제 양자각각은 양계에서 상반된다. 자체동일자는 실제로 자신을 자신에서 배척하고 자체비동일자는 자신을 자체동일자로 엄정 정치한다. 사실인즉 차별성이 내적이고 소유즉자성이라고 규정되어야 동일성이 비동일성으로 되고 비동일성이 동일성으로 된다. 이 제2초감각계는 여차 방식의 상반계이며 더구나 한 측면이 이미 제1초감각계에 있으니 제1계의 전도이다. 이로써 내면계는 현상으로 완성된다. 제1초감각계는 지각계를 전반자 성질애로 무게고양했을 뿐이라 필수 상반 요소를 여전히 변화와 교대의 원칙을 대자적으로 보유하는 지각계에 가진다. 제1법칙계는 이 원칙이 결여하나 상반계로서 얻는다. 158. 이 전도계의 법칙에 따르면 제1계의 동일자가 자체 비동일자인데 제1계의 비동일자는 역시 자체 비동일자가 되니 자체 동일화하는 것이다. 규정적 계기로 표현된 의미는 제1계 법칙의 것은 감미롭지만 여기 전도된 즉자에서는 신산한데 전자에서는 흑이었던 것이 타자에서는 백인 것이다.
제1법칙에서의 자기북극은 여기에 타자인 초감각 즉자 즉 지구에서는 남극이다. 반면 거기서 북극이었던 것은 여기서 남극이다. 유사하게 제1법칙에서 산소전극이었던 것이 기타자에서는 초감각 본성 수소전극이 된다. 그리고 역으로 거기서 수소전극은 여기서 산소전극이다. 모타역에서라면 복수는 무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최대 만족책이다. 그러나 자신을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 모인이란 인격을 만나면서 모인의 개별 인격을 파괴하라는 법은 타계의 원칙으로는 회전되어 반대가 되는데 외적 개별 인격의 파괴를 통한 자기인격 회복 기도는 자기 파괴로 전환된다. 범죄의 형벌로 표현되는 이 전도가 법제화된다면 그 역시가 전번에 경멸당함이 명예롭도록 전도된 초감각계에 접한 일개의 법칙에 불과할 것인데 전번에서 명예로운 것은 경멸을 당한다. 인간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제1계법 치하에서의 형벌은 기전도계에서는 본성을 지켜주고 명예를 베푸는 용서로 변형된다. 159. 피상적으로 보면 이 전도계는 제1계를 외부에 두고 전도된 현실계라며 배척하는 뜻에서 제1계의 반대인데 한쪽은 현상이나 다른 쪽이 즉자란 것 한쪽은 대타계임에도 다른 쪽은 대자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선 예를 응용하자면 실제로 감미로운 것은 사상내적으로는 신선한 것이고 현상계의 현실자기장의 북극인 것이 내적 본체에서는 남극일 것이다. 전기현상에서 산소전극이라 현시하는 것이 미현출전기에서는 수소전극일 것이다. 현상계에서 범죄인 행위가 선의일 수 있어 내면계에서는 진선화 가능할 것이다. 형벌은 현상계에서만의 형벌이다. 즉자적으로나 타계에서는 피단죄의 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상과 초감각의 내외간 대척명제가 현실의 양이종 같은 것은 없다. 배척된 양차별성은 양부체를 지원하여 별개로서의 지존을 부여할 정도만큼은 양부체 간에 신규 배분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오성은 내면계로부터 도피하여 이전 이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쪽의 부체는 다시 지각계가 되어서 양법칙 중 하나가 작용하며 내면계를 접하는데 일단은 예의 감각계이지만 상상 속의 것이라 불가시 불가청 불가미해도 감각계처럼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일개 정치계가 피지각계이고 그 즉자가 전도로서 동등이 감각으로 간주된다면 감미자의 즉자의 신산성은 현실적으로 감미자만큼의 사상일 것으로서 흑은 백의 즉자로서 현실흑이고 북극은 남극의 즉자로서 동일자기장에 현존하는 북극이고 산소전극은 수소전극의 즉자로서 같은 전지 내 현존한다. 현실적 범죄는 의도 속에 전도와 즉자가 있을 것이나 좋은 의도란 것은 아닌데 의도의 진위는 오직 행위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는 용질에 관한 한 잔의 반성과 전도가 실질 형벌에 있는데 범죄로의 현실저항과 법의 화해이다. 결국 현실형벌은 기 전도 현실을 형벌이 법의 현실화라는 방식으로 내재시킴으로써 형벌로서의 법실행을 자기지향하여 법은 능동성에서 다시 정적 규준이 되어 개인의 법과의 법의 개인과의 갈등은 소멸된다. 260. 그러면 초감각계 일면의 본성이 되는 전도이념에서는 상이한 지존성분에서 차별을 고정하는 감각이념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고 이 차별의 절대지념은 순수한 내적 차별성으로서 자기동일자로는 자기동일자를 자체에서 배척한 비동일자로는 비동일자를
동일화함으로 표상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척명제 자체 내에서의 대척명제 즉 모순에서 순수 변화를 구상해야 한다. 이는 내적 차별에서 만일 대척자가 단지 양자 중 일이라면 대척자가 아닌 그저 있는 것일 것이나 대척의 대척이 되고 타자 자체는 무계적으로 기내 현존함이다. 확실히 대척자를 여기에 기대척인 타자를 저기에 두면 대척자는 일면에서 타자 없이 즉차대자이다. 그러나 대척자를 여기에 즉차대자로 둔 바로 그 이유로 대척자는 기대척이면서 참으로 타자를 무게로 기내 현존시킨다. 고로 초감각계는 전도계이면서 타계의 국융이 되어 기내 함유하는 대자적 전도계로서 자체 전도계이고 자체와 기대척이 단일자 내에 있다. 유여차하여 내적 소유즉자적 무한 차별성이 있다. 261. 법칙은 무한성을 통해 내적 필연의 자기완성에 이르고 현상계의 전계기는 내면계로 수집된다. 법의 단순 성격이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낸 바에 따르면 법은 자정의적이지만 즉자적으로 차별적이기도 한데 자체 동일자이면서도 자기 배척하여 자체이분한다. 단순세라 불리는 것은 자기 복제하여 자기 무한성을 통해 법칙화한다. 분열자는 법칙 내로 간주되는 부분들을 구성하여 안정존재로서 자기 현시하는데 부분들이 내적 차별의 지념 없이 고려되었다면 공간과 시간 거리와 속도 등 중력의 재계기로 보이는 것들은 상호 그리고 중력 자체와 무관하며 여하의 필수관계도 없는데 이 단순 중력도 재계기와 무관하고 또한 단순 전기도 음양전기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내면 차별의 지념을 통한 인해 비동일적이고 무관한 재계기 즉 공간과 시간 등은 차별성이 없는 차별이거나 자기동일자만의 차별성이라 요점은 통일성이다. 상호 무관자들은 긍정이나 부정으로 상호 격려하다 재기존재를 비존재로 자정치하며 통일성에 자괴하여 지향된다. 분별된 양계기의 지조는 즉자적이며 상호 대척적이니 각각은 자신의 대척적이다. 각각은 자신의 타자를 자내에 가져 저들은 단 하나의 통일체이다. 262. 이 단순무한 절대지념은 가칭 삶의 단순정수 우주령 전반 혈맥으로서 기편제는 여느 차별성으로도 혼란하거나 간섭되지 않고 자체가 모든 차별성이며 재기의 지향이니 정중동하여 잔에 박동하지만 부동하며 잔에 진동하지만 안정하다. 절대지념이 자기일치적임은 재차별성이 반복적이라 진정한 차별이 아님에 있다. 자정의 적 요점은 자체에만 연관한다. 관련한다는 것은 타자 관련을 함의하는데 자체와의 관련이란 자체 분열이고 환원하면 바로 그 자기일치성이 내적 차별성이다. 분열된 양계기는 즉차대자적으로 각각이 타자의 대척이어서 각계기에는 타자가 동시에 나타나고 각각은 타자의 대척이 아니고 순수 대척이어서 각각은 소유즉자에서 자체의 대척이다. 재현하면 전혀 대척이 아니고 순수의 대자로서 순수자기일치성으로서 아무 차별성이 내재하지 않는다. 순수성에서 어찌 차별성과 타자성이 산출되냐고 우리가 질문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그런 의문에 노심초사함을 철학이라고 더구나 철학이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고민할 필요는 더욱 없다. 양계기로서의 분화는 이미 일어났고 차별성은 자기일치자에서 차출되고 격리된 것이다. 자기일치적이라고 상정되었던 것은 이미 양계기 중 하나이고
절대 본성이 아니다. 자기일치자가 자체양분함의 의미는 이미 분열된 상태에서 자기지향함이고 타자 상태에서 자기지향함이다. 통일성은 보통 차별성의 근원이 못 된다고 언평되는데 실은 그 자체가 양계기 중의 하나로서 차별성에 극복되지 않은 단순 단일성의 추상이다. 그러나 통일성을 추상이라 언급함에는 대척계기 중에 하나만이 있는데 자체분할이라고 미리 암시된 바 통일자가 부정으로서 뭔가와 대척한다면 그것으로 대척명제의 함유자로 정치되는 것이다. 자체분열과 자체일치화의 상위계기들이 자체지향운동이기도 한 이유는 자체일치자는 우선 자체분열 즉 자기대척화로 상정되는데 추상에 그친다거나 기존의 자체분열된 계기인 것이므로 자체분열은 존재태의 지향이며 분할태의 지향인 것에 있다. 자체일치화함은 자체분열과 동격인데 자기일치화는 그리하여 자체분열에 자체저항한다. 즉 그리하여 자기를 한쪽 면에 세우거나 아예 분열된 계기가 되는 것이다. 263. 무한성 즉 순수자체운동의 절대부류에서는 무엇이라도 어느 방식으로든 규정되는 것인데 거래하면 존재는 이렇게 나온 규정성과 대척인데 규정성은 의심 없이 태초부터 앞서간 모두의 영혼이지만 내면계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분명하게 자기현시한 바 있다. 규정성은 현상 즉 세력유희가 이미 현시하지만 해석으로서 처음 자유롭게 등장하여 여기시로 의식의 대상이 됨으로써 의식은 자의식화한다. 오성의 해석은 오직 자의식이 무엇인가 묘사함이다. 오성은 법칙에서 이미 순수 차별성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도무관이 현존하는 차별성들을 지향하여 단일세에 정치한다. 그러나 차별성들의 이러한 통일이 다 같이 그대로 분열임은 오성이 차별성들을 지향하고 단일세를 정치함이 단지 새로 법칙과 세력의 차별성을 생성함인 것에 있는데 진정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에서 오성은 세력과 법칙을 갖게 조성하여 차별성을 다시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필연성은 여전히 오성의 필연성이자 운동이고 여차의 운동은 오성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운동에서 오성은 음양전기, 거리, 인력 등등 운동의 재계기의 용지를 구성하는 수많은 대상이 있다. 해석이 그리도 자기만족을 제공함은 의식의 내재함으로써 유언 즉 자체 친화력, 자체 향유력으로서 설사 못하자와 망중한 듯해도 실은 자체점 유태인 것에 있다. 264. 제1법칙의 전도인 상반된 법칙 즉 내적 차별성에서 무한성 자체는 오성의 대상이 되지만 오성은 다시 자기동일자의 자체반발 그리고 비동일자의 자체흡인이라는 즉자적 차별성을 양계 즉 양체화 요소로 배분하기에 그런 무한성에 미달하는 것이다. 오성에게 운동이란 경험에서 보았듯 단지 발생한 사건이고 자기동일자와 비동일자는 술부로서 본부는 불활성 기체이다. 오성 입장의 감각범위 대상은 우리에게는 본영에서의 순수진념이다. 차별성을 진리대로 납득함이란 여차의 무한성을 납득함인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즉자로 은연으로만 있는 것이다. 무한성의 진념의 현시는 논리과학에 속하는 것임에도 무게로 무한성의 진념을 가지다가 의식 자체에 속하는 형식으로 재출현한 신형의식은 지나온 것을 소유의 자본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종의 판이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한성의 진념이 의식에게서 대상이 되니 의식은 즉서할 차별의식이 되어 소유대자이고 무차별자를 구별하는 자의식이다. 나는 자신을 자신에게서 분별함으로써
내게서 분별되는 것이 내게서 차별적이지 않음을 직접 감지한다. 나는 자기동일자로서 자신을 자신에게서 반발시키나 내게서 분별되어 비동일자로 정치된 것은 그만큼 분별된 상태에서는 내게서는 무게의 분별이 아니다. 기실 타자의 의식이자 일반적인 대상자의 의식은 그 자체 필연적으로 자의식이고 자내반성이고 타자의식에서의 자기의식이다. 저들 자신 이외의 타사물을 진상으로 삼았던 종전의 의식 형태로부터의 필연적 진화가 시사하는 것은 자의식에 의해서만 사물의 의식이 가능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의식만이 제의식 형태의 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현존은 우리에게만 해당되고 의식에게는 아직 아니다. 자의식은 일단 단순히 대자가 되어 있고 아직 일반적인 의식과의 통일로서는 아니다. 265. 진리 속의 오성은 현상의 내면계에서 현상 밖에는 모르게 되는데 형태가 세력교직인 것이 아니고 기 절대전 반계기와 운동의 세력교직이 있음이라 오성은 자체만을 경험하게 된다. 의식은 지각의 초월자로서 현시하며 현상의 중개자를 통해 초감각계와 통일체로 합하여 기의 현상배면을 관조한다. 논법의 양극인 순수내면계 그리고 기를 주시하는 내적 존재가 이제 중합하면 극단으로서의 양자가 사라져 양자외자로서의 중개자도 사라진다. 내면계 앞에 들이운 현상의 장막이 그리하여 거치고 내적 존재인 자아가 내면계 즉 미차별화된 자기동일 존재상을 직관하게 되었는데 자기동일자는 자기배척하여 자신을 이종계기들을 함유하는 내적 존재로 정치하지만 양계기는 동일하게 자기동일자의 무계적으로 무차별인 자의식이다. 소위 내면계를 엄장한다는 장막의 배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있다 해도 우리가 장막 뒤로 가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현상의 배후에 직행하기도 더 많은 곤란 없이는 확실히 불가능하다. 이는 통상에 상정하는 현상과 기 내적 존재의 진상에 관한 지식은 그 자체로 의식이 상정하는 지각이나 오성의 상태가 사라지는 복잡한 운동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자신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을 인식하기란 더욱 복잡한 운동을 요구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데 그 해설은 다음에 있다. 1. 자정의와 자기일치는 같은 원어이다.